너무 맛있다.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다.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이 느낌은 뭐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호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빠 보입니다. 어찌나 맛있는지 이미 정량을 넘어섰음에도 도저히 수저를 내려놓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장소가 다소 의외입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사찰인데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모두 서양인들이어서 의아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왜 한국에 절에 와 있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맛있어서 언빌리버블을 연발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뉴욕타임스의 기자와 취재진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이 아닌 전라남도 장성군이었습니다. 백양사에 방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한국의 사찰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백양사의 천진암의 주지스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관스님으로 요리계에서 사찰 음식의 대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손맛이 그야말로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요리에 대한 철학이 일반 요리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의 절제미와 단아함을 음식에 그대로 담아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요리를 했죠. 그런데 그는 TV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리책을 쓴 적도 없습니다. 사찰 음식점을 연 적도 없는데 음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더니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스님의 명성이 미국까지 퍼진 것이었죠. 그는 단지 사찰 사람들, 방문객들에게 먹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정관 스님은 취재진을 정원으로 안내하며 호박꽃, 고추, 가지를 보여주며 들깻잎 따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기른 재료들을 수확하는 모습을 취재할 수 있도록 했죠. 이후 그들은 천진암에서의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진 두부를 가득 채운 수제 만두와 버섯 요리, 치자나무에 노란 빛깔을 머금은 쌀밥, 몇 달째 땅속에 파묻혀 있던 김치, 최근 만든 생김치 등으로 밥상이 가득 찼죠. 정관 스님은 또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전을 만들어주기 위해 손으로 감자를 갈고 연잎에 밥을 싸서 자연의 맛이 밥에 가득 배이게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을 입에 넣은 취재진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머릿속에 섬광이 스친 것 같았죠. 이렇게 맛있는데 담백하고도 깔끔하다니. 감격에 겨워하면서도 음미하며 그 맛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가던 차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차가 나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적이었던 식사를 마친 취재진은 정관 스님에게 조심스럽게 음식 솜씨가 이렇게 뛰어나신데 요리사가 아니라 스님이 되신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정관 스님은 나는 음식을 매개로 지각 있는 존재들과 소통함으로써 달마를 퍼뜨릴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요. 요리를 얼마나 잘하건 자신은 불자이고 그 소신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셰프들의 심금을 울리는 불자의 사연은 전 세계 멀리 퍼졌고 아는 사람만 알던 정관 스님에게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줄을 지었죠. 그때마다 정관 스님은 정중하게 거절했었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에 대해 무척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수행가이지 셰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관 스님에게 호기롭게 출연을 제안해온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제작진이었습니다. 셰프의 테이블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중 하나로 음식 전문 다큐 감독 데이비드 겔브가 총괄 제작 연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느 요리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이름 좀 날린다 하는 셰프들이면 다 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명 셰프들 중에서도 최고 중 최고의 셰프들만을 초청하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다큐멘터리이죠. 아무리 인기 있는 스타 셰프라 하더라도 실력이 왕중왕이 아니면 도저히 출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셰프의 테이블은 단순히 음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정상 셰프들의 삶과 철학을 담은 퀄리티 높은 작품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대 행사인 에미상 후보에도 오르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될 만큼 그 명성이 자자의 콧대가 높은데요. 그런 셰프의 테이블 제작진이 정관 스님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것이었죠. 정관 스님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넷플릭스가 뭔지도 모르고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셰프의 테이블을 찍을 이유가 없다. 라며 말이죠. 그런데도 넷플릭스 측은 계속 찍자고 매달렸습니다. 이에 정관 스님은 한국의 자연과 한국 사찰 문화를 알릴 수 있다면 찍겠다. 한국의 산이 가장 예쁜 5월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찍자. 라고 했고 제작진이 냉큼 물면서 셰프의 테이블 시즌3
정관 스님 편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관 스님은 사찰에 묵으며 촬영하는 외국인 스태프들에게 아침에는 흰쌀죽에 장아찌 하나를 반찬으로 줬는데 그들이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어진 촬영은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그 속에서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죠. 이후 공개된 셰프의 테이블 정관 스님 편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큐 속에서 정관 스님은 모두 자연에서 얻어지는 제철 채소를 이용해 마늘, 파, 부추, 달래, 양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맵고 향이 강해 수행에 방해가 되어 금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마늘과 파 등을 이용하지 않고 요리를 만들어 이를 본 많은 요리사들을 놀라게 했죠.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까지 정관 스님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 각지의 미식가들, 음식 관계자들은 정관 스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죠. 그렇게 정관 스님은 해외에서 한국 음식의 대표가 되었죠. 사실 정관 스님이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4년이었습니다. 10년간 미쉐린 3스타를 받은 르 베르나르댕의 셰프 에릭 리퍼트는 미국의 유명 셰프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촬영차 한국에 왔었죠. 불교 신자로서 사찰 요리에 관심 있던 리퍼트가 천지남을 찾았고 크게 감동해 정관 스님을 뉴욕으로 초청했었습니다. 마침 리퍼트가 마련한 식사에 초대된 뉴욕타임스 음식 담당 기자인 제프 고디너가 스님의 음식을 먹자마자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영상 첫 머리에 나온 뉴욕타임스 취재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요리를 먹으려면 뉴욕이나 덴마크가 아니라 한국의 천지남으로 가라 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정관 스님의 요리에 홀딱 반했죠. 이 기사를 읽은 데이비드 겔브가 셰프의 테이블, 정관 스님 편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에릭 리퍼트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천지남의 정관 스님을 만나러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100명 정도 왔는데 방송 이후에는 일주일에 10명꼴로 방문했다고 하죠. 이집트, 포르투갈 등 세계 구석구석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글로벌 셰프계의 BTS라고 불리는데요. 정관 스님은 처음에는 방송 출연을 거렸지만 이제는 사찰 음식을 알리고 가르치는 일이 이제는 나의 소명이요, 의무이다. 나의 수행이 됐다. 사찰 음식을 통해 불교를 알린다. 귀찮거나 싫지 않다. 피곤하거나 힘들지도 않다.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의 노력 덕분인지 세계는 지금 사찰 음식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찰 음식이 지속 가능한 음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찰 음식은 땅과 조화를 이루고 유기농이며 동물과의 부정적인 업을 쌓지 않는 채식이다. 맛있고 몸에도 좋아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가능케 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을 찾던 사람들이 사찰 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정관 스님은 이와 같은 채식 열풍에 대해 채식 이전의 채식 본래의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채식에 매몰되어 화학 비료나 농약같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기른 작물이나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한 식품,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소포장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의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채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양념을 무칠 때도 어떤 걸 먼저 만들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거지거리도 적어지고 사용하는 세제도 줄어들죠. 채식 자체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나와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화풍은 자연을 말하죠. 한마디로 우리 몸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내가 온전히 식재료가 되고 식재료가 몸을 통해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앞으로 오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연과 하나 되는 삶과 음식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전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멋과 한국의 사찰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정관 스님이 무척 존경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